그래서 지금 인터뷰가 되게 그냥 짧은 얘기를 길게 한 건데, 인터뷰어가 물어본 거예요. 빈스의 전략에 대해서 더 깊게 물어본 거예요. 빈스가 오프닝 레인지에 따라서 자기가 매매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오프닝 레인지 가격, 그 다음에 이만큼이 IB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빈스가 매매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저 계산. 오프닝 레인지와 IB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동일하면은 이제 갈린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요거죠, 어저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넓은 거잖아요. 거의 200포인트니까. 근데 이렇게 짧을 때가 있잖아요. 이 짧을 때랑 넓을 때 어떻게 전략이 달라지고 페이크에 어떻게 안 당하고 손익비를 어떻게 챙겨가냐. 왜냐면 이제 페이크 안 당하려면 손절은 커야 되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빈스가 얘기하는 거는, 나는 요새 트레이더들이 뭐 손익비에 집착하는, 자기는 그 손익비에 그 집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1대4를 먹어야 된다더니 5대1 뭐 4대1을 먹어야 된다더니 이렇게 보지 않고 틱과 현재 가격을 본다는 거예요. 올드 스쿨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항상 같은 계약수를 탄다는 거예요. 뭐 원래 두 계약을 운영했으면 항상 두 계약 운영하고, 규칙적에 더 포커스를 맞춘 거죠. I always look at it and say there's 그러니까 빈스가 손익비에 집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왜 항상 손절을 100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냐? 그러니까 자기가 물어봤대요. 왜 100포인트 해?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한 매매에 리스크 질 수 있는 최대치야. 그래서 항상 100포인트를 해. 근데 빈스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 개만 항상 고집하는 것보다 다른 요소들이 있다. 너가 손절을 어디에 잡고 안 잡는지는 다른 요소들도 생각해 봐야 한다. 손익비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컨플루언스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내가 지지와 저항선을 그려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EMA 크로싱 하는 부분과 뭐 피보나치의 어떤 부분이 겹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겹치는 게 많으면 그 지지와 저항이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저항이라고 해보죠. 그 저항을 딱 포인트 가리키고 있어요. 그려보니까. 그러면 그 저항이 명확해지잖아요. 그런 거를 컨플루언스라고 해요.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건, 지지던 저항이던 그런 거를 같이 봐야지, 그냥 항상 매매 들어갈 때 나는 50포인트 100포인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지표들을 보고 한 곳에 몰려 있을 때 굳이 이렇게 100포인트 50포인트씩 손절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더 줄여도 된다는 거죠, 리스크를. the tighter my stops are going to be. 그러니까 전날 항상 미장이 언제 끝났는지를 보고 그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표들을 다 그린대요. 뭐 피보나치가 있을 수 있고, 오프닝 레인지, 뭐 IB가 있을 수 있고, 명확한 지지저항선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어저께 빈스가 말한 이거 쓰는 거예요. 닌자 트레이더 안에서 트레이드 데빌스. 이거 지금 일주일 무료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바로 한 건데, 보려고 빈스가 얘기한 걸. 하여튼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걸 그리는데 먼저 시간을 많이 쓴대요. 그러면은 손절이 명확해지니까 너무 길게 안 봐도 된다는 거죠. 손절과 익절을. 그 지지와 저항에 자기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100포인트, 50포인트씩 손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행자가 너가 그런 곳에서 자신감 있으면 계약수를 더 많이 태우냐 그랬더니 빈스가 아니다. 난 계약수 더 안 태우고 물타기도 하지 않는다. 그냥 항상 동일한 계약수로 간다. 자기도 이제 NQ, 나스닥 매매하는데 프랍 계좌를 운영할 때 그 TMDD가 딱 시작하면은 딱 그 짧으니까 우선 미니 한 계약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MDD의 룸을 좀 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계약, 세 계약으로 규칙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냥 물타기에서 한 개 하다가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한 개 하다가 계좌가 우상향 하면은 그때 이제 계속 두 계약으로 바꾸고 진입할 때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은 아까 첫 한 계약만 들어가면은 손절을 항상 50틱 정도로 놔둔다는 거죠. 짧게 들릴 수 있지만 본청을 많이 한다는 거죠. 본청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손절과 익절을 잡고 딱 들어갔잖아요. 진입했잖아요. 익절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뭐 첫 번째 점프가 손절 밑에서 본청으로 바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 익절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올리고 손절을. 그러면 이제 약익절이 나겠죠. 그럼 또 올라가면 또 올리고 이렇게 계속 트레일링으로 자기 스탑을 익절 방향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Just go down in the pocket with the ball. 그러니까 이제 미식 축구에 비유해서 왜 본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비유를 한 건데, 쿼터백이 이거 뒤에서 던지는데 앞에 방어막이 뚫렸을 때 내가 막 여기서 뒤로 움직이면 손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미식 축구는 뒤로 가면은 이제 포인트를 잃는 거니까 앞으로 가야죠. 내 앞에 이제 내 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뚫렸어. 그러면 움직이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땅으로 그냥 꽂으라는 거예요. 공 들고. 어차피 잃을 건 없으니까 땅으로 꽂았을 때. 하지만 움직이는 순간 이제 리스크를 지게 되니까 뒤로 갈 수도 있는 리스크를 왜 굳이 만드냐 이거예요. 본청을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본청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움직이는 순간 시장이 공격하러 들어온다는 거죠. 미식축구도 뒤에서 쿼터백이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뒤로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거나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더 어그레시브하게 상대 공격수들이 그 쿼터백 잡으려고 들어오거든요. 똑같이 비유하는 거예요. 시장도 네가 규칙적으로 본청을 자주 하지 않으면 너의 전략을 공격하려고 시장이 미친 듯이 너를 따먹으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청을 되게 중요시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또 다음 챕터 또 중요한 거 다음에 이제 스탑 라스네요. 손절에 대한 얘기 계속 그걸 또 해드리겠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도움 되나요? 뭐 빈스 말고도 다른 트레이더들 한번 재밌는 거 있으면 할 텐데 이분들이 말하는 걸 정답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한 습관이니까 그 사람의 장점을 내가 갖고 와야 돼요. 저거 한 개는 괜찮은 것 같네? 내 걸로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나의 개성이 생기는 거예요.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거 지금 트레이드 데블스 닌자로 쓸 수 있는데 트레이드 데블스 가서 가입하셔서 마켓 프로파일 이거 무료 일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할 거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진짜 빡세게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할 때 일주일을 하세요. 안 그러면은 그 일주일 동안 시간 다 써야 되는데 한번 보고 내 전략 통하는지 백테스팅도 해보고. 트레이드 데블스 들어가면은 여기에 맨 위에 프리 트라이얼로 들어가세요. 프리 트라이얼. 프리 트라이얼이 이제 7일 무료. 아 지금 제가 로그인 돼가지고 하는 건데 네 한번 그것도 프리 트라이얼 가시고 안 되면은 여기 하면 돼요. 이거 닌자 트레이더 클릭하시고 밑에 요거 마켓 프로파일 앤 볼륨 프로파일 이겁니다. resonated with me because 빈스가 얘기하는 거는 월가의 피터 허프맨?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월가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닉네임이 불릴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너의 손절이 머릿속에 있는 손절,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손절이 어떻게 딱 적혀있는 나의 전략이 아니라 야 내 머릿속에 여기쯤 되겠지?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는 정신병자다. 빈스가 얘기하를 그게 자기한테 너무 와닿았다. 자기가 초보자였을 때. 왜냐면은 이제 나의 손절은 들어가고 나서 정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부터 어디에 있을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멘탈 스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데이 트레이더가 되려면은 자기는 종이에 미리 적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전략을. 어떤 나의 기준점에서 어떤 셋업이 나왔을 때 나는 여기서 매매를 들어갈 것이고 어디에서 손절을 할 것이고 어디에서 익절을 할 것인 거가 종이에 다 어디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매가 끝나고 나서 내가 적어놓은 룰대로 그대로 따라 했네. 오케이. 뭐 어쩔 수 없지. 손절 났으면. 오케이. 보니까 내가 룰 한 몇 개를 어겼네. 내가 적어놓은 룰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직관적으로 보고 거기에 스틱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그 계획 매매 플랜에. 근데 이거는 저도 동의해요. 저도 여기 적어놨거든요. 제 전략을. 근데 저도 안 지킬 때가 많아지는데 그걸 이제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지키죠. that stop trade.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어가 질문한 게 그래 너가 매매 진입을 해서 뭐 언제 손절을 맞고 언제 본청으로 올리고 뭐 어떻게 매매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에 따라 너가 매매가 딱 바뀌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매매가 들어간 시점에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래서 빈스가 얘기하기는 자기는 이제 뉴스로 인해서 매매 트레이딩을 하는 펀더멘털 트레이더가 아니다. 자기는 이제 지표 이런 저희처럼 제가 하는 게 이제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트레이더다. 펀더멘털은 약간 뉴스에 이존해서 들어가는 건데 빈스는 저랑 같이 이제 테크니컬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뉴스에 집중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나는 테크니컬 쪽에 매매가 맞춰져 있고 하지만 어떤 뉴스가 나와서 되게 민감한 뉴스가 될 수 있으면은 자기는 바로 손절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갖고 간다는 거죠. 그 뜻은 원래 손절보다는 좀 올려서 좀 리스크를 줄이려고 아니면은 바로 본청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나오면 바로 본청을 원래보다는 더 빨리 한다는 거죠. 어저께 얘기한 것도 보면은 빈스가 참 본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로스를 줄이는 거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는 트레이더인 걸 알 수 있어요. I defend the downside at all costs. 이거 봐봐요. 지금 얘가 말하는 게 I'm a defensive player. 나는 되게 방어적인 트레이더다. 내 로스를 줄이기 위해 어떤 짓도 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에 지금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로스를 줄이는 거에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는 트레이더예요. 지금은 에이펙스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저희처럼 에이펙스 통해서 매매를 했을 때 이제 이벨 계좌, PA 계좌 그 TMDD drawdown이 있는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 어떤 짓도 했다는 거예요. You gotta defend that drawdown at all cost가 나의 모든 EQ, IQ를 통해서 그 MDD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좌가 안 터지게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라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 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트레이더가 아닌 어떤 사람의 코웃이 있나 봐요. 너가 틀렸다고 판단될 때는 빨리 인정하고 빨리 그 다음 걸 생각하라. 그런 심리로 트레이딩에 입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틀렸을 때 바로 인정하고 뭐 손절을 치고 나오거나 틀렸을 때 빨리 인정을 하고 내동으로 빠지지 않는 뭐 그런 걸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너가 애초에 계획했던 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인정하라 이거예요. Just get out. You're wrong. Why was this the chosen approach?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좋은 질문했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좀 길게 보시는 분들 트레이더들의 4시간, 2시간 타임프레임으로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일주일에 보통 매매가 한두 번이 나온대요. 그 사람들이 5분이나 1분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약간 미친 거 아닌가, 좀 약간 마약한 거 아닌가 아니, 조크로 이렇게 하는 건데, 조크로 말하는 건데 그만큼 하이퍼 어그레시브 하다고 느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너는 그럼 5분 차트로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오버 트레이딩을 한다고 생각 든 적이 없냐? 오버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매매 횟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Back in the day when I first started trading at Apex, 빈스가 얘기하기를 에이펙스로 처음 매매를 시작했을 때 막 계좌를 20개씩 사가지고 커피 트레이딩으로 막 매매를 했대요. 그래서 막 터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경험으로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대요. 막 컨트랙트도 맥스로 찍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매매를 할 때 그 기술적 분석은 잘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틸트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얘가 이제 매매를 막 하이퍼 매매를 하니까 막 계좌 20개씩 사가지고, 그러니까 에이펙스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이 빈스님의 매매를. 그래서 이제 데럴 마틴이라고 에이펙스의 회장이죠, CEO가 유저한테 연락을 할게요. 빈스님은 그때 유저였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되게 미장 딱 시작했을 때 되게 매매를 잘한다. 너 진입 같은 것들이 되게 타점이 좋아 보인다. 근데 너는 항상 내가 보면은 미국 시간으로 오후 시간대, 그러니까 저희 시간으로는 새벽 3, 4시 이후에 너 그거 번 거 다 갖다 다시 준다 시장에서 번 거 좀 지키지. 좀 그때 매매를 좀 그만 둬 보지 않겠느냐. 데럴 마틴이 전화해서 직접 진짜 전화해가지고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로 웃긴 얘기냐면, 저희가 그냥 매매하다가 갑자기 에이펙스 CEO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 너 매매 타점 되게 좋은데 미장 딱 한두 시, 3시간? 너 자꾸 그 이후에 매매 좀 하지 마봐봐. 이렇게 저는 오는 거야. 근데 그때는 에이펙스가 자가가 뭐 지금처럼 안 커서 그렇게 된 건가? he needs to just stop trading. Just stop. 자기도 자기의 문제는 알고 있었대요, 데럴 마틴이 얘기하기 전에도. 근데 제3자가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주니까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걸 얘기해주니까 그게 좀 더 자기한테 와닿았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전략을 쓸 거고, 내 골이 뭐고, 내 골은 10억 출금하는 거, 뭐 이렇게 하면서 큰 그림 전략부터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한 달에 10억 출금을 하려면 하루에 한 계좌당 그러니까 416불을 만들어야 됐대요. 120일 동안 140불을 벌면은 10억 출금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또 어떤 전략을 했냐면, 이걸 딱 시작했을 때 하루에 3번 연승을 하거나 3번 연패를 했을 때 매매를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기준점을 3번 연승하거나 3번 연패하면 매매 스탑. 물론 그 120일 동안 3번 다 이겨도 그 3번 다 더한 수익이 100불, 200불, 80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약익절을 했거나 본청을 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날은 내가 방금 5만 불을 번 날도 있고 하루에 뭐 10만 불을 번 적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120 동안 평균화가 되는 거죠. The three trade rule is something I still follow today. 그게 3 트레이드 룰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도 그거를 지키고 있대요. 근데 이거는 따라 해볼 만하다. 저도 생각 좀 해볼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매매 로그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이어리를 적은 거죠. 근데 한두 시까지는 매매가 잘 되다가 새벽 1시 이후에 승률이 10%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루징 확률이 90%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네. 저도 그렇거든요. 맨날 그 시간대 매매하다가 다 털리거든요. 얘도 그랬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좀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매매 딱 하기 전에 포커 칩을 놔두고 자기가 돈을 딸 때마다 이렇게 1000불이면은 칩 한 개, 2000불이면 칩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놨대요. 그래서 자기가 벌면 그만큼 쌓아두고 자기가 잃으면은 이제 칩을 빼는 거죠, 테이블에서. Take poker chips away. And seeing that visually Okay. completely changed it for me. 그게 자기한테 엄청 도움이 됐대요. 시각적으로 보는 거가 있어서 이게 얼마나 바보처럼 들릴지 나도 알아. 굳이 그걸 왜 칩으로 환산해가지고, 자기도 이 말이 얼마나 미친 사람의 소리처럼 들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돈을 따고 칩을 올려두면은 딸 때마다 이 칩을 보면서 이걸 잃기가 싫었던 거예요. 막 이걸 지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10억 출금을 하기 위해 자기가 그 3개가 되게 중요했었대요. 데럴 마틴이, 에이펙스 회장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자기를 깨우친 거. 두 번째는 3 트레이드 룰. 3번 이기거나 3번 졌을 때는 그냥 그날 매매 종료. 그 다음에 이제 포커칩 앞에 놔두고 직관적으로 보는 거. 이 3개를 지켜서 자기는 그 10억 출금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And then maybe in a year or two stop. 인터뷰어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빈스님, 너는 이제 트레이딩을 처음 배웠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제 트레이딩을 배울 때 이제 막 이론 공부하고 2년 동안의 최근 시장 백테스팅도 해보고 그런 공부 같은 거 있잖아, 이론 공부를 하는데, 반면에 너는
그런 케이스보다는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경험으로 막 계좌 다 많이 터트리고 했잖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왜냐 물론 프롭 트레이딩이라 이게 계좌 많이 터졌다고 해서 뭐 우리가 전재산 날리는 건 절대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Well, I think for me it was the fact I had a $2 million bill yeah. hanging 자기는 그때 은행에 $2 밀리언 있었다고. 저희랑은 약간 좀 다른 스토리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막 바로 경험으로 배워서 계좌 막 터트리고 사고 할 수 있었던 거래요. I gotta make some money here. 자기가 했던 그 방식을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모의 계좌, 심 계좌로 연습을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대요. 심리적인 것도 한계가 있고 금방 사람들이 질려버린다는 거죠. 재미없어서 지루해져서 아니면 수익 조금 났다고 바로 실투로 뛰어버리고 자기 돈 갖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자기는 이제 프롭 트레이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우선순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처음 이제 매매하는데 뭐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자기 돈으로 리스크를 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And those were the trades. No. 그러니까 빈스가 얘기하는 건 처음에는 심 계좌, 모의 계좌로 연습을 해보시고 거기서 내 전략을 좀 만들어 보고 나한테 맞는 전략 한번 찾아보고 그걸로 모의 계좌로 매매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롭 계좌로 옮겨가는 테크트리를 타라는 거죠. Is props always home? 그러니까 지금 빈스한테 얘기한 게 처음에 그렇게 프롭 회사 프롭 펌을 그럼 이용을 하고 이제 출금을 하고 이제 출금 많이 하면은 보통 이제 실계좌로 넘어가는데 너는 지금 아직도 프롭을 사용하고 있냐? 빈스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프롭 회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많이 출금을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자기 돈으로 해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실계좌도 또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So I always look at it. 벌었을 때 마음가짐, 애티튜드를 어떻게 갖고 갔냐. 자기는 수익이 크게 나면은 그 수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기록이 있잖아요. 그걸 평균화해서 하루에 얼마 번 걸로 친대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자기는 그렇게 지장이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빈스가 말하기 잘 알다시피 나 처음에 이제 PA 계좌를 운영을 할 때는 그렇게 큰 수익이 난 날이 없다. 왜냐면은 처음 PA 계좌를 굴릴 때는 TMBD가 가깝기 때문에 완전 그 방어적인 모드로 매매를 했고 내가 그렇게 큰 수익이 날 때는 내 MDD와 내 계좌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서 천천히 번 돈이 엄청 멀어질 거 아니에요. 점점 계좌가 터지는 시점 그 공간들이 룸이 그때 내가 이제 조금 더 어그레션을 타고 계약 수도 좀 늘려보고 뭐 불타기도 해보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날에 이제 수익이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는 크게 나올 수 있었던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네요. 처음부터 저희가 못하잖아요. 그렇게 TMDD가 가깝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이제 미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11시에 유튜브 제이트레이더에서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프로 트레이더의 인터뷰 실시간 해설부터 실제 매매까지 많이 놀러 오세요.